올리브유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건강에 좋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좋은 건지 왜 좋은 건지 그런 영상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유가 정말로 어디에 좋은 건지 어떤 성분 때문에 좋은 건지 그리고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기본적인 팁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올리브유에 대한 총론, 전반적인 내용을 싹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올리브유 좋은 게 정말 많은데 정말 어디에 좋은 건지, 그리고 어떤 성분 때문에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 건지, 그리고 오메가3랑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좋은 올리브유는 어떻게 고르는 건지 등 간략한 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올리브유 3개를 가져왔는데 그냥 예시를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광고 절대 아니고요. 정말 좋은 올리브유는 향긋한 사과향 그리고 매콤한 맛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네요. 되게 막 짜릿한 맛이 나는데 이 올리브유가 왜 좋은 건지 말씀드릴게요. 올리브유는 한 6,000년 전,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같은 중동 지역에서 생산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고 지중해 연안을 타고 와서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뭐 이런 로마 이런 쪽으로 쭉쭉 퍼져 나간 겁니다. 우리는 지중해식 식단 해가지고 올리브유가 좋다라는 건 알지만 관련된 자료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올리브유에 대한 어떤 열풍 그리고 관심사는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사람들, 지중해에 살고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 뇌질환, 혈관질환, 뭐 치매 이런 쪽이 미국이나 다른 서구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발병률이 낮고 위험도가 낮은 그런 건강 상태가 확인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가 관련해서 많이 진행됐고 항산화 효과, 항염증, 항균, 그리고 혈관에 좋은, 그리고 혈압의 당뇨의 고지혈증에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 치매까지 예방해주는 그런 작용들이 연구가 정말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름입니다. 좋은 기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이 올리브유의 구성 성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84%가 불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오메가3, 6, 9 등이 있는데 대부분 80% 후반 정도가 오메가9 성분입니다. 올레익산이라는 성분이고 이름 자체가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일부 비타민과 소량의 철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식물성 항산화 성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맡았을 때 향긋한 향, 그리고 먹었을 때 약간 매콤하고 쌉싸름한 이 맛, 올리브유에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 올레오칸탈과 올레유로페인이라는 요 성분, 그리고 하이드록시티로솔, 그 다음에 올레아신, 이런 식물성 폴리페놀 때문에 이런 맛이 납니다. 올리브유는 핵심 성분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9, 올레익산,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의 특유한 그 폴리페놀 성분인 올레오칸탈, 올레유로페인, 이 2가지 그룹군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올레산, 오메가9 성분의 작용 기전을 보자면 중성지방을 태우는 그 베타산화를 촉진시키고 콜레스테롤 합성시키는 HMG-CoA 효소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중성지방을 소모시키고 콜레스테롤 대사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오메가3와 좀 다른 점이죠. 오메가3는 중성지방은 더 효과적으로 태우지만 오메가9인 올리브유는 콜레스테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메가9 성분의 작용 기전은 AMPK 효소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오메가9의 주 작용보다는 올리브유에 들어가 있는 올레오칸탈이나 올레유로핀 같은 폴리페놀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AMPK 효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이 AMPK 효소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방을 태우고 콜레스테롤 소모시키고 당 소모시키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자가포식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메가9의 세 번째 효능은 여러 가지 염증성 인자들, 전사인자를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오메가3랑 비슷한 작용이죠. 콕스2, TNF-알파, 인터루킨 6, 12, 그다음에 NF 카파 B 같은 염증을 유발하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 인자를 차단한다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를 통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 뭐 이런 염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AMPK 효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오메가9의 효능이었습니다. 주 효능 중에 두 번째 그룹군인 올리브유의 특유의 폴리페놀 성분의 작용 기전도 좀 말씀드릴게요. 폴리페놀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육각링이 있고 여기에 OH라는 작용기가 있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산화 환원 반응을 매개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물성 천연 항산화 성분이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레스베라트롤, 케르세틴, 피크노제놀 이런 것들이 다 폴리페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올레오칸탈은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올레오칸탈은 콕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을 조절하는 효소를 억제한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보여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면역세포
세포의 염증 인자를 조절한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조절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염증 반응뿐만 아니고 암세포들의 사멸, 항암작용에 주로 작용을 한다라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암이 증식하고 전이되는 그런 과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용으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응집되는 현상을 막고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레오칸탈 말고 올레유로핀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런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염증, 항암, 치매 예방에는 이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기름 성분과 이러한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올리브유, 대표적인 올리브유의 효능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항염증, 통증이나 부종, 관절염 이런 데 활용할 수가 있겠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항노화, 건강관리, 혈관관리, 혈관병 예방하는 작용이 있을 거고, 항암작용, 암을 예방하는 작용이 있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를 보호해서 치매 예방, 인지도 개선, 뇌혈관 같은 걸 보호해서 뇌졸중 같은 거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알러지 질환이나 면역계 질환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비염이나 그런 쪽 활용할 수 있고, 장 건강에도 좋겠죠. 항균 작용이 있었으니까 그런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약들약. 자, 올리브유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찾아볼게요. 몇 가지. 너무나도 많아서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 찾아봤습니다. 잘 설계되어 있고 근거가 큰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이 임상 데이터는 올리브유가 당뇨병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지를 29개의 논문을 분석해서 메타 분석을 한 건데요. 일단은 하루에 올리브유를 1.5 테이블스푼 한 10g에서 20g 내외가 될 건데, 매일 꾸준히 먹었을 때 제2형 당뇨의 발생 위험도를 16%를 감소시켰다고 하고, 당화혈 색소를 낮췄고, 공모혈당도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는 자료가 있었고, 두 번째는 26명의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30ml씩 6개월간 섭취하게 했을 때 치매 평가에 대해서 행동 점수가 현저하게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MRI상의 그 뇌혈관 장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그리고 인지 능력 상승, 그리고 치매에 영향 주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수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임상 데이터는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올리브유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55세에서 80세 사이의 참가자 7,200명을 대상으로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사람, 중간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을 나눠서 대략 한 5년 정도를 추적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루에 올리브유 섭취량이 한 57g 정도로 많이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퓨어, 엑스트라 버진, 버진 등급에 상관없이 57g 정도를 섭취한 그룹군, 많이 섭취한 그룹군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률이 35%가 감소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 그 중에서 이제 하루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35g 이상을 섭취했던 사람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39%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전체 섭취량이 높은 그룹군, 엑스트라 버진이냐 아니냐 구분 없이 많이 먹은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한 48%가 감소했다라는 건데요. 당연한 거겠죠. 염증 수치 낮추고 혈관에 도움을 준다. 엑스트라 버진으로 35g 정도, 전체 올리브 오일로 한 50g 이상 정도를 먹었을 때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고요. 이 외에도 올리브유를 꾸준히 먹었을 때 뭐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걸 예방한다, 발생 위험을 낮춘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나 장 건강이나 염증 수치를 낮춘다, 이런 뭐 데이터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자, 올리브유 용법을 한번 볼게요. 올리브유는 대충 뭐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테이블 스푼으로 한 2스푼 정도, 한 30ml 정도, 그램으로는 한 23g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요. 보통 대부분의 임상 실험에서는 한 스푼에서 2스푼 정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5에서 30ml 정도를 한 번에 먹어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네요. 자, 올리브유를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가장 좋은 건 그냥 먹는 거겠죠. 다른 거에 영향 안 받게 그냥 그 자체를 따라서 먹는다. 뭐 이게 가장 좋아요. 맛도 좋고. 근데 먹는 게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배달 음식, 꼬막 비빔밥 같은 거나 본 땡땡 비빔밥 있거든요. 비빔밥에 올리브유를 타 드시면은 풍미가 되게 잘 어울려요. 비빔밥에 있는 나물들, 채소들이랑 이 상큼한 맛과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정말 괜찮고요. 특히 이런 폴리페놀이 들어가 있는 매콤한 것보다는 좀 상큼한 또 올리브유가 있거든요. 그런 게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토마토랑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진다, 뭐
그런 자료가 있나 봐요. 데친 토마토랑 같이 먹으면 좋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들과 잘 어울리겠죠. 이런 향긋한 향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섞어 먹는 게 좋고, 아이들에게는 뭐 요거트 같은 데 타주셔도 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빵이나 이런 것들에 올리브유에 발사믹 식초를 타서 이제 뭐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비빔밥에 같이 섞어 먹습니다. 자, 올리브유는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은 칼로리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리브유를 보니까 100ml당 840kcal,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은 보통 1g당 9kcal 있죠. 그 데이터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은 살이 찔 수가 있겠죠. 일단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보니까 100ml당 840kcal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0ml 정도 먹으면은 150kcal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막 매일 먹거나 많이 먹지는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대신에 이왕이면은 칼로리를 줄이면서 기름을 많이 먹었을 때 이점이 훨씬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기름을 줄이고 이걸 대신 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밥을 한 2스푼 줄이고 기름을 1스푼 먹으면 훨씬 더 이득이 많다. 그러니까 칼로리를 다른 걸 줄이고 기름으로 칼로리를 채우면은 건강상 이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많이 먹었을 때 예민하신 분들은 당연히 위장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매운 또 올레오칸탈 같은 이제 폴리페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또 속이 쓰리거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드시고 좀 나눠서, 최대한 나눠서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방법, 이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으로 구체화할 건데, 일단 엑스트라 버진 등급인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산패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산가가 어느 정도인가, 0.8 이하면 뭐 좋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맛과 포장 상태, 가격, 폴리페놀의 함량 등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확인해서 산가가 낮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등급인 걸 확인하시고, 가격과 이 포장이 불투명한 병이나 아니면 아예 빛이 투과되지 않는 걸 고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올리브유가 어디에 좋은지 잘 아시겠죠? 좋은 불포화지방산 오메가9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기름이고, 여기 강력한 폴리페놀, 항염증, 항산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기름이 올리브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리브유를 하루에 1스푼 정도 먹어서 건강 챙기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럼 오메가3 대신에 올리브유 먹으면 좋냐? 아니죠. 오메가3는 오메가3입니다. 올리브유는 오메가9인 거죠. 오메가3와 오메가9을 같이 먹으면 더 건강상 이점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섞어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품을 몇 가지 더 추천을 드리고,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